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면 피 검사를 하고 약을 처방받죠. 우리는 그동안 우리 몸을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공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여드릴 15장의 그림을 보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우리 몸은 사실 정교한 전자기기이고 모든 병은 배터리 방전 때문이라는 놀라운 사실, 지금부터 1번 슬라이드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체는 화학 공장이 아니라 정교한 전자기기입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세요. 사람의 몸에 전선 같은 게 복잡하게 그려져 있죠? 제리 테넌트 박사는 말합니다. 모든 만성 질환은 해당 장기의 전압이 부족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피곤하고 아픈 건 몸에 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된 것처럼 전압, 볼티지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전기가 필요하고 세포를 고치려면 더 센 전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치유라는 건 약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재충전, 미찰징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건강의 척도인 pH는 곧 액체 속의 전압입니다. 그럼 내 몸의 배터리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pH 산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알칼리성 체질이 좋다고 하죠. 과학적으로 보면 pH는 물속의 전자가 얼마나 많은가를 재는 전압 측정기입니다. 이 그래프를 잘 봐주세요. 가운데 초록색 구간 마이너스 25mV가 있습니다. 여기가 정상입니다. 우리 세포가 건강하게 작동하려면 마이너스 25mV의 전압이 필요합니다. 이때 세포는 전자가 풍부한 전자 공여체, 즉 전자를 주는 상태입니다. 오른쪽 짙은색 구간에 마이너스 50mV가 있습니다.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쳤을 때 새 살이 돋으려면 평소보다 2배의 에너지, 즉 마이너스 50mV가 필요합니다. 만성질환 환자들은 이 전압까지 올라가지 못해서 몸이 안 낫는 겁니다. 왼쪽 빨간색 구간에 플러스 30mV가 있습니다. 전압이 떨어지다 못해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를 뺏어가는 전자 약탈체 상태가 되고 이때 암이나 심각한 질병이 생깁니다. 미토콘드리아와 ATP는 세포 내 충전식 배터리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 전기는 어디서 만들까요? 세포 안을 들여다봅시다.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바로 우리 몸의 발전소입니다. 여기서 ATP라는 배터리를 충전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옵니다. 산소가 충분하면 지방 하나를 태워서 배터리인 ATP를 38개를 꽉 채웁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겨우 2개밖에 못 채웁니다. 효율이 19배나 차이가 나죠. 중요한 건 전압이 떨어지면 산소도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산소가 없으니 배터리 충전이 안 되고 배터리가 없으니 통증이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근육은 신체의 메인 배터리 팩입니다. 자,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는 어디에 저장할까요? 바로 근육입니다. 그림처럼 근육은 층층이 쌓여 있는 배터리 팩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전 효과, 피조엘렉트리시티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라이터 켤 때 딸깍하면 불꽃이 튀죠. 그것처럼 수정을 누르면 전기가 생깁니다. 우리 근육도 움직이고 압력을 가하면 전기가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근육을 감싼 하얀 막인 근막, 패시아는 이 전기를 빛의 속도로 온몸에 전달하는 전선, 즉 반도체 역할을 합니다. 치아는 전신회로의 차단기,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이 그림은 정말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치아는 단순히 씹는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집 두꺼비집, 즉 분전반을 보면 거실, 주방, 스위치가 따로 있죠. 치아는 각 장기로 가는 전기의
회로 차단기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사랑니는 신장과 소장으로 가는 전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니는 신장과 방광으로 연결됩니다. 송곳니는 간과 담낭으로 연결됩니다. 위쪽 치아의 좌측 2번과 3번, 그리고 우측 14번과 15번과 아래쪽 치아 우측 20번과 21번, 그리고 좌측 28번과 29번은 비장과 위장으로 가는 전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 배터리에서 만든 전기가 치아라는 퓨즈를 통과해서 장기로 가는데, 만약 치아에 충치가 있거나 염증이 생기면 차단기가 탁 내려가면서 연결된 장기의 전압이 떨어지고 병이 생깁니다. 진단 예시에 대한 것으로 엄지발가락 통증과 황반 변성의 관계입니다. 이걸 실제로 환자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기 비장회로라는 전선이 있습니다. 이 전선은 엄지발가락, 생식기, 췌장과 비장, 위장, 갑상선, 눈과 황반까지 하나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어떤 환자가 엄지발가락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는데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황반 변성이라고 합니다. 서양의학에서는 정형외과, 내과, 안과를 따로 가라고 하겠죠. 하지만 전압의 관점에서는 하나의 회로 문제입니다. 엄지발가락에서 전기가 막히니 끝에 있는 눈까지 전기가 안 가서 병이 난 겁니다. 원인을 모르는 병은 없습니다. 회로를 몰랐을 뿐입니다. 극성 반전이란 배터리가 거꾸로 뒤집히면 충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안 낫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배터리가 거꾸로 꽂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극성 반전이라고 합니다. 왼쪽 그림처럼 정상일 때는 충전이 잘 되지만 오른쪽처럼 극성이 뒤집히면 에너지를 줘도 튕겨내버립니다. 만성 피로가 심한 분들은 몸에 배터리가 뒤집힌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배터리 방향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시스템 셧다운의 주범 1. 신경치료와 골래 감염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몸의 전원을 꺼버리는 무시무시한 주범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경치료입니다. 신경치료를 한 치아는 사실상 몸속에 있는 죽은 조직입니다. 여기서 세균이 자라면서 엄청난 독소를 뿜어냅니다. 이 독소가 회로의 차단기를 내려버립니다. 그림 아래쪽을 보세요. 유방암 환자의 상당수가 유방과 연결된 치아에 신경치료를 받았거나 감염이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치아의 감염이 해당 회로의 전압을 0볼트로 만들고 극성을 뒤집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셧다운의 주범 2. 흉터가 만드는 전송 차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범은 흉터입니다. 아까 근막이 전자가 다니는 고속도로라고 했죠? 수술 자국이나 문신 같은 흉터는 이 고속도로를 끊어놓은 바리케이트와 같습니다. 제왕절개 수술 흉터나 맹장 수술 흉터가 위장으로 가는 전선을 끊어서 소화가 안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다행히 이건 특수 에센셜 오일이나 치료법으로 다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셧다운의 주범 3. 갑상선 호르몬과 전압 조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갑상선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인 T3는 우리 집의 전압 조절기, 즉 볼륨 조절입니다. 이 호르몬이 미토콘드리아의 개수와 전압의 세기를 결정합니다. 중요한 건 피 검사에서 수치가 정상이어도 아플 수 있다는 겁니다. 호르몬이 있어도 작동을 안 하는 비활성, 리버스, T3가 많으면 스위치가 꺼진 것과 같습니다. 아침에 체온이 낮거나 몸이 잘 붓는다면 검사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갑상선 기능, 즉 전압 조절 능력이 떨어진 걸 의심해야 합니다. 시스템 셧다운의 주범 4. 치아에 저장된 감정의 주파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감정입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데요. 치아는 수정, 크리스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정은 정보를 저장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슬픔, 분노 같은 해결되지 않은 감정은 자기장의 형태로 치아에 저장됩니다. 이것은 마치 오케스트라 연주 중에 들리는 잡음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잡음이 계속 들리면 맑은 음악, 즉 정상 주파수를 들을 수 없겠죠. 감정적인 찌꺼기가 회로의 흐름을 방해해서 병을 만듭니다. 시스템 셧다운의 주범, 독소는 전자도둑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5번째 주범은 독소입니다. 중금속, 살충제 같은 독소들은 정기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건강한 세포는 마이너스 전하라고 했죠? 이 독소들이 몸에 들어오면 세포에 있는 전자를 쏙쏙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전자도둑이라고 부릅니다. 전자를 뺏긴 세포는 전압이 떨어져 병들게 됩니다. 회복의 열쇠, 스칼라 에너지로 극성을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해결책을 알아봅시다. 아까 배터리가 뒤집힌 극성 반전 상태는 어떻게 고칠까요? 일반적인 전기 치료나 파동으로는 안 됩니다. 스칼라 에너지, 스케일러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림 아래쪽에 꽈배기처럼 꼬인 파동이 스칼라 에너지입니다. 우주 공간이나 우리 DNA 내부에서 나오는 이 특별한 에너지만이 뒤집힌 극성을 다시 정상 방향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극성이 바로 서야 충전도 되고 영양소도 흡수됩니다. 진정한 재생의 공식이란 전압 플러스 원자재는 새로운 세포라는 공식입니다. 극성을 바로잡았다면 이제 세포를 새로 만들어야겠죠? 여기 공식이 있습니다. 전압, 즉 일꾼, 플러스 영양소, 즉 벽돌은 새로운 세포가 됩니다. 일꾼은 마이너스 50mV의 충분한 전압이 있어야 일을 합니다. 벽돌은 세포막을 만들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있어야 집을 짓습니다. 전압만 높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만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 몸은 태어날 때의 설계도, 즉 공장 초기화, 팩토리 세팅스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치유를 위한 4단계 로드맵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4단계로 요약해드립니다. 건강을 되찾고 싶다면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전압 확인 및 극성 교정이란 스칼라 에너지 등을 이용해 뒤집힌 배터리를 바로잡습니다. 누수 차단이란 전기가 새나가는 구멍인 치아 감염이나 흉터를 치료해 회로를 복구합니다. 에너지 충전이란 좋은 물과 영양소를 먹고 운동, 즉 근육 발전을 통해 전압을 채웁니다. 독소 및 감정 제거란 전자도둑인 독소와 마음속의 찌꺼기를 청소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이 있습니다. 단지 지금 전원이 꺼져 있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 몸의 스위치를 다시 켜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통증에 대해 차근차근 도움되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채널에서 드리는 내용은 개개인의 진단과 치료를 대신할 수 있는 의학적 처방이 아니라 일반적인 건강 정보와 교육을 위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통증이 심하시거나 걱정되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직접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창혁 박사의 통증 예방, 박창혁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